자, 혹시 자기소개 시간에 면접관이 듣는 척 마는 척 관심조차 주지 않아서 당황했던 경험 있으십니까? 기대와는 달리 꼬리 질문 따위는 나오지 않아서 마상을 입으셨다고요?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자기소개가 매력없는 근본적인 이유와 고개를 쳐박고 코박죽하던 면접관이 모가지를 스스로 들고 시선을 집중할 만한 자기소개 답변법 4가지, 여러분을 위한 베스트 예시까지 모조리 준비했습니다. 2부작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시죠. Welcome to Vivid on the World. 자, 일단 여러분의 자기소개가 매력없는 이유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금부터 제 얘기 똑바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자기소개가 매력없는 이유를 한마디로 논리적으로 설득해 보자면 사실 이유는 하나의 귀결점으로 종합이 됩니다. 바로 역량 나열하다 끝나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논리적으로 따져보자고요. 면접관이 누구죠? 네, 인사 담당자를 포함한 현업 담당자 혹은 임원이죠. 공기업 면접에 외부 면접관이 있다 해도 면접의 기본적인 골자는 손수 내 후배를 뽑는 시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얼굴을 맞대고요. 아니, 굳이 왜 부끄럽게 얼굴까지 볼라 그래? 썸 타고 싶어서? 아니죠. 봐야 아니까요. 당신의 캐릭터가, 당신의 매너와 애티튜드가, 그리고 당신의 간절함이 말입니다. 자, 스펙이나 지식이나 스킬 따위로 사람을 뽑을 것 같았으면 애초부터 바쁜 사람들 붙잡아 놓고 하루 종일 면접관으로 앉혀놓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자기소개서와 이력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왜? 아니 왜? 여러분 자꾸 역량 나열하십니까? 자, 물론 알고 있습니다. 면접관이 알아주길 바라는 정보를 요약하고 집약해서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거. 그러나 직무 역량은 어차피 뒤에 이어질 다른 질문을 통해서 답변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력서에 써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식 수준이나 자격증 개수나 입상 실적 따위는 잠시 접어두자고요. 주인공으로 앞세워서는 안 될 노릇입니다. 자, 또 다른 이유를 말해볼까요? 여러분이 지식과 스킬을 앞세울수록 경쟁력이 약해진다는 점을 인정하세요. 나보다 많은 자격증, 나보다 많은 인턴 경험, 나보다 많은 입상 실적을 거둔 지원자가 만약 단 한 명이라도 존재한다면 여러분의 존재감은 그 즉시 사라지고 말 겁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항상 뛰는 놈 위에는 나는 놈이 있는 법이니까요. 자, 이것뿐일까요? 스펙 몇 가지를 읊는다고 해서 일을 잘할 거라는 믿음을 준다는 생각 자체가 문제입니다. 예외는 있죠. 국제대회 수상자,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등등 최고난도의 국가 자격증을 취득했다 뭐 이 정도가 아니라면 사실상 여러분들의 스펙은 고만고만합니다. 미안해요. 이게 팩트입니다. 자, 그리고 당장 성과를 낼 만한 스펙을 원했다면 최소 5년차 이상의 경력직을 뽑았을 겁니다. 여러분의 스펙이 아무리 뛰어난들 사실 현장에서 5년 이상 굴러본 사람만 할까요? 안 그래도 현업의 바쁜 양반들 모시고 대동소이한 스펙, 그마저도 당장 실무에서 활용도 낮은 경험만 들이미는데 저 같아도 안 듣겠습니다. 그래서 역량 나열식 자기소개 갖다가 버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아직 끝이 아닙니다. 자기소개는 언제 하죠? 보통 맨 처음에 하죠. 면접관들은 뭐 하느라 바쁠까요? 이력서 검토해야죠. 자소서 훑어봐야죠. 왜요? 질문하고 검증해야 하니까요. 전공, 학점, 대외활동, 수상 이력 등등등을 미리 읽어보고 외우고 있다고 여러분들 착각하시는 거 아니시죠? 그럼 이거 언제 훑어봐요? 네, 자기소개할 때 읽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기소개 때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뜩이나 집중 못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역량 나열하면 귀에 들어올까요? 기억도 안 나겠죠. 게다가 여러분 말고도 비슷비슷한 나열식 자기소개가 벌써 몇 번째인데 들을 마음이나 생기겠냐는 얘기입니다. 또 역량 늘어놓는데 꼬리 질문 거리가 있을 리가 만무하죠. 물어볼 여지도 안 주고 자랑거리만 잔뜩 얘기하고 여지를 닫아버리는데 무슨 꼬리 질문을 한단 말이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의 자기소개가 매력없는 또 다른 이유는 직무 전문성만 강조했지 직무 이해 수준이나 직무 이해 노력을 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원자에게 필요한 자질이란 건 전문성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전문성을 키워온 목적성, 이 직무나 이 회사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 뚜렷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직업인으로서의 사명감, 이를 대하는 업무 태도를 담아주셔야 최소한 면접관들의 환심을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들의 자기소개가 매력없는 또 다른 이유는 구체성을 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자기를 소개할 때 책임감, 꼼꼼함, 성실함 등등의 대변할 수 있는 키워드를 끼워넣고 있다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변별력 자체가 생겨날 리 만무합니다. 왜냐하면 나 말고도 무수한 지원자들이 똑같은 키워드로 본인을 소개할 테니까 말이죠. 자, 구체적으로 나를 오늘 난생 처음 만난 면접관에게 나라는 사람을 제대로 드러내고 이 회사에 필요한 이유를 설득시키기 위해선 단 하나의 에피소드라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꼼꼼함 그 자체만이 아니라 내가 어떤 점에서 진짜 꼼꼼했고 어떤 점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노력해서 꼼꼼함이라는 걸 인정받았는지를 담아주셔야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납득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지원자분들이 자기소개에 이런 부분들을 넣지 않고 역량을 나열하고 적당히 퉁치는 듯한 표현들을 넣어주시기 때문에 시간은
나는 부족한데 제대로 나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이 점이 여러분들의 매력을, 자기소개의 매력을 뚝뚝 떨어뜨리는 요소다 라는 점으로 오늘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시간에는 합격한 자기소개의 공통적인 매력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어떤 메시지를 던져야 하는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